그래서 이제 전체주의가 추구하는 결정 양식은 합리무형이고, 반면에 다원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결정 양식을 바로 점성무형이라고 얘기한 게 지훈이에요. 자, 그리고 혼합무형을 뭐로 파악했냐? 활동적 사회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 활동적 사회를, 자, 여기 보자. 액티브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능동적 사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슨 사회? 이 능동적 사회. 이 능동적 사회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 다름 아닌 혼합무형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 사회는 여러분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회야. 어떤 분들은 개발도상 국가로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개독은 사실 여러분들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합리무로 봐야 합니다. 이건 정부화 사회야. 여러분 정부화 사회를 물어보자. 전체주의 사회보다 여기 보자.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회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통제이지는 않지만 능력은 뛰어난 사회야. 다원주의 사회보다는 합의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지만 다원주의 사회보다 합의는 더 잘 안 되는 사회야. 그러니까 하여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여러분들 그 뭐 CCTV 그런 거 있어가지고 웬만한 여러분들 그 범인 검거 자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어. 그렇죠. 통제 능력은 뛰어나다고 여러분들. 요새는 원격지 거리가 또 화상으로 또 대화하고 토론도 안 해. 그러니까 합의 능력이 뛰어난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는 지금 얘기한 혼합무형 갖고 좀 분석하고 결정하는 게, 혼합무형에 의하여 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한 게 지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요거 표현 이해했어요? 자, 비판은 이론의 독창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아. 앞에서 결합한 것에 불과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한 선생님이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자, 일단 결정 양식을 제가 근본적인 결정하고 이쪽에 지엽적인 결정 두 가지로 나눠볼게. 자, 그럼 근본적인 결정할 때는, 고려할 때는 모든 걸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 고려하래. 포괄적으로 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뭐야 여러분들? 합리무형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자, 그리고 이거 보자. 그렇지만 요 대안 자체의 결과는 한정적이다, 이게. 한정적. 이건 점정무형이라고 이게. 자, 그리고 지엽적인 결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정적으로 한다. 이걸 점정이라 그래. 그래서 대안 결과를 얘기할 때는 포괄. 이건 합리가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근본적 결정을 할 때, 자, 이거 보자.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 중요한 결정이 아니야. 그럼 모든 직업들을 다 빠짐없이 탐색을 해. 다. 이때는 뭐야? 요거지. 그리고 이제 각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보수는 얼마가 되고, 결혼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런 거 한 서너 개만 비교하는 게. 몇 개만? 서너 개만. 이렇게. 서너 개만. 대안의 결과는 한정적으로. 한정이 점증이야. 이해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여기 보자. 열어야죠. 공무원 되기로 했어요. 공무원 되기로. 그럼 공무원 자체도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어 없어? 세부적 결정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 소방직 공무원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모든 걸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알았어요? 가져올 결과를 얘기할 때는 이건 한 세 가지만 이렇게. 결과는 감성 뭐? 보수, 신분보장,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결혼 대상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걸 다. 근무 시간, 아니면 여러분 생활 근무 조건, 대인 관계 다 빠짐없이. 이렇게. 이게 정확한 여러분들 혼합명의 표현이에요.
먼저 이걸 왜 얘기합니까? 이게 지문에서 딱 한 번 나왔어. 9급 지문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그 여백이나 어디다가 한번 정리를 해두라고. 지금 시간 드릴게. 이거 적어도 1분이면 되지. 적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포괄 한정 한정 포괄이야. 포괄 한정 한정 포괄.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내가 여러분한테 당부할게. 공무원 시험을 한 2년, 3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조언을 가끔 해준 경우가 있어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나는 그걸 반대하거든. 같이 떨어져 계속. 그러니까 그러한 조언은 여러분들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하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조언들은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고, 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부하는 방향이나 방법 자체가 선생님에 의해서 제시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맞는 방법을 스스로 골라가야 돼. 남이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방법에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의 유의사항들은 그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한 8개월, 뭐 1년 공부한 애가 합격해서 합격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했다는 걸 얘기할 땐 기담을 빌 필요가 있겠지. 그런 게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조언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건 조언이 아니야. 같이 바꿔내가야 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최순실이 되는 거고. 저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요거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알았죠? 됐죠? 진도 나갑니다. 자, 55페이지 최종 모양. 자, 이건 이제 들어오란 사람이 제시합니다. 5가지 가운데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5가지 가운데 가장 최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점중 모형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들어오는. 자, 여기 보자. 60년대 미국은 흑인 폭동 같은 유색 인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을 해야 해요. 부상을 하죠. 근데 여기 보자. 그럼 점중 모형에서는 여러 집단대 이해관계라 요가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흑인들의 요구는 계속 대시되고 백인들의 의견만 여러분들 계속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중 모형을 뭐라 하냐? 강자의 이익을 위한 주구, 사냥개에 지나지 않은 결정 양식이라고 비판해.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요 두 집단이 있어. 요게 흑인이야. 이게 백인이야. 근데 그들의 요구가 정부한테 요구해서 이게 서로 상반돼. 그럼 정부에서 먼저 수렴하는 것은 요 흑인의 의교야, 힘 있는 백인의 의교야. 백인이야. 얘들은 계속 도의시당해. 말은 여러 집단대 이해관계 요구를 반영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냥개에 지나지 않은 결정 양식이 이 점중 모형이다라고 비판해요. 들어오는 흑인이야 백인이야? 흑인입니다. 이름이 더럽잖아. 들어 흑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럴 바야 모든 걸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대안 선택하는 이 합리 모형이 참 좋은 거다라고 얘기한 게 들어오예요. 합리 모형이 참 좋은 거다라고 얘기한 게 들어오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계는 뭐냐?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한세 보자. 합리 모형은 모든 걸 빠짐없이 여러분 수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료 정보 다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 물어보자. 자, 선례가 없는 어떠한 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정보나 자료가 거의 있어 없어? 정보 자료가 있다는 거의 없어. 이럴 때 합리 모형 자체가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거야. 자, 두 번째, 합리 모형은 이걸 추구하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경제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 설령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 수집 비용이 편익이나 효과보다 훨씬 큰 경우가 이럴 경우야. 그럼 이것하고에 맞아 안 맞아? 이것하고 안 맞잖아. 요거 할 때는 이것도 구현이 안 되는 거야. 비용이 더 커.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냐? 거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게 들어오야. 여러분들 수사관이 수사하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물증이 없으면 뭐 갖고 해? 심증 갖고 하지. 야, 내 육감에는, 내 직관에는 저 녀석이 범인인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도 선례가 없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결정자가 지니고 있는 순간적인 직관, 육관, 판단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육감과 직관, 판단 자체를 묶어서 초합리성이라 그래. 뭐란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무슨 비용이 들어가? 순간적인 육감, 직관, 판단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적 합리성도 구현이 돼야 한다. 이거 하면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합리성이 갖고 있는 그 미비한 문제마저도 보완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대안 선택이라고 얘기한 게 들어오예요. 근데 지금 이론이 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하죠. 인간의 육감이나 영감을 동원해서 최적의 대안 선택한다. 이상하잖아. 라스푸친 아니야. 최태민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아니 라스푸친이 여러분들 그 저기 1차 대전 전쟁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감 직감 갖고 병력 거기다 배치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 얘기한 거는. 근데 들어오는 이게 인간의 육감과 영감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가, 자,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럼 핸들을 오른쪽 왼쪽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럼 순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당시의 행동이야말로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행동임을 인간들은 보통 확신을 한다 한다? 한다. 돌멩이 날아와. 순간적으로 피해 안 피해? 그러니까 인간의 육감과 영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최적화된 대안 선택 가져온다고 밖에 들어가게 한 건데, 이거 좀 남한테 생각해요. 그죠? 선생님이 한 뭐 오래된 얘기지만 꿈을 꿨는데 꿈속에 돼지, 흑돼지 3마리가 막 뛰어들어와. 흑돼지 3마리가 그게 다 안았어. 좋다고. 로또 복권 샀거든. 2만 원어치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감과 영감 맞아 안 맞아? 너무 지나치게 유토피아적 환상되고 있죠. 자, 의 나온 거 보자. 드레오가 제시한 거다. 원칙적으로 합리무형은 인정하죠. 그러나 선례가 없는 대안의 경우 합리적 요인에 초합리적 요인을 고려한다. 자, 육감과 영감은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질적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계량적인 성격을 결합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 모형을 인정을 해서 안 했어요. 선례가 있거나 그러면 합리 모형 갖고 해야지. 그럴 때는. 두 번째,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다루고 있고. 세 번째,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아까 여러분 이걸 중시한다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육감과 영감은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환류를 강조합니다. 이 환류는 화살표 옥사가 보자. 다원화된 결정체제의 개선. 다원화된 결정체제의 개선. 환류는 이제 개선을 얘기하는데, 좀 전에 점성주의적 의사결정 양식을 비판해서 안 했어요.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양식으로서 개발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환류, 개선을 강조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 단계를 크게 3단계 형태로 나눠서 제시해 놓고 있다. 하나가 초정책 결정 단계, 두 번째 정책 결정 단계, 세 번째 후 정책 결정 단계, 3단계 형태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 초정책 결정 단계는 적어보자. 정책 결정에 관한 결정 단계예요. 정책 결정에 관한 결정 단계.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 좀 전에 이런 얘기죠. 선례가 없으면 뭐 갖고 한다?
초합리성. 그죠? 그다음에 선례가 있을 경우에 뭐라 한다? 합리용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정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정책 결정 단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화된 행동 대안의 선택 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체화된 행동 대안의 선택 단계.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의 정책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 정책 결정 단계는 저우자 집행평가 환류가 이루어지는 단계. 집행평가 환류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것을 우리는 후 정책 결정 단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후 정책 결정 단계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비판은 진화식의 유토피아적 환상 내포 대상 돼 있죠. 여기 비판을 받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게 출제 일단 논점은 가장 큰 파트 가운데 하나를 했는데 쓰레기통 정책 결정 이론 무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예요. 자, 이 잠깐 좀 볼까. 여러분, 아까 제가 고전과 현대에 관한 내용은 자, 고전의 상황이나 환경은 상황의 확실성 얘기했죠. 현대는 불확실성. 그리고 확실한 환경의 조직 구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조직 구조, 기계적 구조.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조직의 형태도 계속 모습 형태를 바꿔 안 바꿔. 유기적 구조.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구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러한 고전적 환경하에서 등장한 결정 양식이 합리 모형이나 또는 극단적인 만족 모형이에요. 양자는 대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대 불확실한 상황하에 결정 양식으로서 개발된 것이 바로 쓰레기통 정책 결정 1호 모형입니다. 자, 쓰레기통은 통안이 안정되어 있어야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요. 그리고 어떠한 조직, 이러한 유기적 구조예요. 그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아니면 친목단체. 친목단체는 형태가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생물처럼 막 형태가 막 바뀌잖아. 새로운 회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청구서를 이렇게 뽑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잖아. 안에서 싸움질도 해, 안 해? 하잖아. 싸움 안 해요? 여러분들 친목단체, 뭐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 있으면 가끔 안 싸워? 술 먹고? 남학생들? 뭐 여학생들도 싸우고 막 그런 거. 선생님도 뭐 지금도 막 싸워. 오늘 그 애들 오늘 분위기 싸울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 그럼 술 먹고 그러고 또 꼬장 부릴 테고, 그 꼬장 부린 놈 누가 또 어떻게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서로들 또 지랄 왔다가 또 부득이 하고 좋다고 또 좋아할 테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게 생물처럼 움직이잖아. 그 다음에 친목단체나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수평적 구조야, 아니면 수직적 구조야. 이런 것들이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결정 양식이에요. 근데 쓰레기통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산불 현상 플러스 점화 계기. 점화 계기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산불 현상을 이렇게 얘기돼.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환경도 불확실합니다. 누가 참여할지, 참여자도 불확실합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 수단도 불확실해. 모두 불확실하다? 목표 수단도. 이게 산불 현상이야. 점화 계기는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이 만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자,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어야 돼. 네 가지 흐름이 만나거든. 네 가지 흐름을 외워야 돼. 해문 참선. 자, 어떻게 알아? 해문 참선. 외워. 해문 참선, 해문 참선. 자꾸만 외워야 돼.
해결책의 흐름이란 쓰레기, 문제의 흐름이란 쓰레기, 참여자의 흐름이란 쓰레기, 선택 기회의 흐름이란 쓰레기가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자. 고등학교 동기들 11여성 모임이 있다. 사실 11여성 모임이 뭐 회칙도 저렇게 좀 개정돼야 되고 회비 좀 올려야 되고 총무를 이렇게 뽑아야 돼. 근데 이걸 이제 만장일치로 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11사람이 다 만나기가 쉬워요. 참여자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거야. 그리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몇 놈이 야, 나 이번에 외국에 여행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해 안 해? 발생합니다. 몇 번 하다가 시행하려다가 못해. 계속 시행착오야. 뭐다? 시행착오. 자, 여기서 나 시행착오. 지금 쓰레기통에서 시행착오도 인정하고 강조해. 이런 걸 보통 진빼기라 그래. 뭐란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정을 못하고 뒤로 미루는 거 아니야. 이걸 미뤄두기라 그래. 뭐란다? 미뤄두기. 그러니까 확인해야 하는데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나 수단도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한 친구 녀석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이 왔어. 근데 걔가 뭐냐? 11명 멤버가 아니야. 오늘은. 중학교 동상 녀석이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날 갔어요. 갔는데 웬걸 10명 녀석이 몽땅 다 거기 나와 있는 게야. 거기서 앉아서 식당에서 술 처먹고 있는 게야. 갑자기 다 만났어. 근데 동시에 문제를 인지해. 야, 우리 만난 김에 자, 총무스럽게 뽑자. 좋아. 그러다가 만장일치로다 여러분들 결정해서 새로운 총무가 뽑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뭐냐? 평상시에 회비 좀 올리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그때는 어떡하냐? 이럴 때는 총무 뽑는 자리에서 기존 총무가 슬그머니 기본도 애들 다 좋으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기본 자리 야, 회비 3만 원 갖고 안 돼. 우리 5만 원 좀 하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그냥 날치기식으로 속삭포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끼워넣기라 그래. 뭐란다? 끼워넣기를 이것을 여러분들 날치기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쓰레기통 정책 결정 이론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요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쪽에 목표산 불확실 적어놨죠. 이 목표가 불확실하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문제성 있는 선호라 그래. 문제성 있는 선호. 그리고 이쪽에 수단이 불확실하다. 이거를 불명확한 기술로 얘기합니다. 그게 그 말이지 뭐.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 목표 수단의 모호한 인과관계. 뭐라 한다? 목표 수단의 모호한 인과. 적어놓으세요. 목표 수단의 모호한 인과관계. 거기 용어의 1번, 2번 문제성이 있는 선호하고 불명확한 기술을 묶어가지고 목표 수단의 모호한 인과관계에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자. 참여자가 불확실하다. 이것을 유동적 참여자, 일적인 참여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여기 흐름 네 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해문 삼선. 뭐라고요? 해문 삼선. 이 네 가지의 흐름을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사건들 뭐래? 독자적 사건의 흐름이라 그래. 요 네 개의 흐름들은 독자적으로 서로 흘러다니다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 다음에 요게 오고 요거 다음에 요게 오고 요거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많이 나는 게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 보니까 하나가 안 올 수도 있어 없어. 안 오면 결정이 안 되는 게야. 이걸 봐봐. 11명이 다 모였어. 근데
새로운 회장 뽑기로 문제다 인지했어. 다들 인지하고 있어. 그리고 해결책도 그날따라 갖고 있는 것이 같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기회가 안 온 경우가 있어요. 기회가 안 온 경우가 있어요. 왜? 한 친구가 굉장히 침울해. 어? 왜? 마누라가 바람 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TV에 마누라가 바람 피는 분 드라마 나오더라. 그러니까 걔 앞에서 뭐 회비 올리고 그런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이때는 기회란 사건이 온 게 안 온 게야. 안 온 거예요. 이번에 저기 다 만났어. 만났는데 여기 보자. 해결책 다 같이 갖고 있고 기회도 좋고 다 그래. 그러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 여러분들 막상 만나기로 해가지고 딴 얘기하다가 집에 가. 오늘 왜 만났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 문제를 인지한 게 못한 게야. 못한 것이.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의 흐름 자체는 독자적 사건의 흐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라. 사건들의 상호 의존성 X, 순차적 과정 X. 제가 순차적 과정도 아니고 사건들의 상호 의존성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점화 계기는 뭘까? 친구 아들 결혼식 이런 것이 점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뭐 세월호 사건 자체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여러분들 표류했던 어떤 그 사건이 그냥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선박 문제 안전성 자체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 불거져 가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 없어?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해결책 선택 참여자 흐름, 산불현상, 점화계기 결정, 산불현상 쭉 얘기했고, 점화계기도 얘기했고, 가장 현실적 결정 양식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기라 지목단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씀 엘리전 유형 나왔는데,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먼저 98페이지 연합무형이라고 나왔나? 연합무형 보기에 앞서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99페이지에 정책의 창이론이라는 게 나왔나? 자, 행정에서는 여러분 흐름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이 있고 지금 얘기한 정책의 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책의 창은 킹돈이 쓰레기통 모형을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의 창에선 여러분들 세 개의 흐름 자체의 합성을 강조해. 그 세 개를 먼저 가져가야 돼.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끝에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앞에서 얘기하는 흐름과 틀리지? 그렇죠? 이 세 가지 흐름이 적절히 합류가 되면은 여러분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생 보자. 자,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한 예비역 공무원 수험생이 한 5년 정도 계속하다가 일정으로 떨어졌어. 그 얘가 어떡하냐?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신문에서 보도가 됐어. 이게 바로 문제 흐름이야. 근데 때마침 자 국회의원 가운데 남성들 군대 갔던 친구들 자체에 대한 어떤 인권을 좀 향상시킬 목적으로 군 가산제도 부활과 관련된 법률안 자체를 국회에 상정했어요. 이게 정치 흐름이야. 또 우연히 국방대학원 교수 하나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자체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적절히 합류가 돼가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할 때는 지금 얘기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냐?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적어놔. 그래서 열린 창의 존속 기간은 단기간적으로 세요. 열린 창의 존속 기간은 제가 장기라 그랬어요. 지금 단기라 그랬어요. 단기간만 존속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만. 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살짝 열렸다가 다시 금방 닫혀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닫히면 또 새로운 창이 열릴까지는 많은 시간이 또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자. 군 가산점, 현재 보자.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건 자체가 계속 창이 열려. 정책이 결정하게 돼. 엄마 가산점, 아빠 가산점, 아들 가산점. 이상하다. 엄마 가산점 얘기한 적 있잖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저기 조윤선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그 교육문화부 장관. 그 여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 가산점제도 보라니까 엄마 가산점. 왜? 엄마들을 자체는 아이 육아 때문에 힘드니까 그걸 노고를 인정해서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미친년 아니야? 그럼 아빠들은 가만히 놀아서? 아빠 가산점. 그럼 옆집 아저씨 가산점. 왜? 그 사람 놀아서?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좀,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너무 대중의 인기 영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지. 그걸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도 웃기고. 그러다 그건 여기 법안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올렸거든. 수지부지 돼가지고 여러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누가 여러분들 인정을 해줘.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얘기한 정책의 창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해한 거를 인조하고 98페이지. 자, 8번의 연합 모형에 관한 형태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합 모형을 회사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현재 보자. 자, 중요한 얘기 처음부터 중요해. 자, 이건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모형이라 회사 모형이야. 몇 년? 30년. 두 번째, 이건 만족 모형의 의사결정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확대한 게야. 회사란 조직체에다가. 그럼 여기 보자. 회사란 조직을 얘기할 때는 자, K라는 회사가 있다. 생산부도 있고 판매부도 있고 재고 관리부도 있겠지? 그럼 이것은 하부 집단의 연합체를 해서 그래. 여기서는 하부 집단의 연합체. 근데 이 하부 집단들은 각각 이 하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설정하는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생산의 극대화를, 여기는 여러분들 판매의 극대화를 강조하네. 판매의 극대화 이러면 판매부는 좋아 안 좋아? 좋은 거 아니야. 여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겠고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설정한 실질적인 이 사실상의 목표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판매부는 판매의 극대화를 강조하겠지만 생산부는 판매의 극대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판매가 너무 극대화되면은 생산은 생산부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잖아. 라인의 한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하자 제품이 생산되고 나중에 모든 귀책 사유 책임을 생산부가 져야 돼. 그래서 생산부는 판매 극대화 안 좋아합니다. 적정한 판매만을 원하겠죠. 그쪽에 재고부는 재고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지. 있어야지 재고부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고부가 재고가 없으면 뭐해? 부서가 날아간다고. 있어야 돼. 가끔 여러분들 책방에다 팔아먹기도 하고. 그럼 여기는 적정한 재고가 있으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들 간의 상이한 이러한 여러분들 목표 사이의 갈등과 대립 이야기돼. 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럼 갈등을 해결해야 돼. 이 갈등 해결이 바로 이제 의사결정이야. 그럼 갈등의 해결은 어떻게 하냐? 이건 만족명의 발달에 따르지.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니야. 적당한 만족감이야. 갈등도 적당히 해결해. 알았어요? 그럼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그건 합리모형이야. 이건 아니야. 갈등에 불씨가 남아있어. 그걸 갈등에 잠정적 해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해결? 잠정적 해결. 이걸 조준적 해결.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의장적 해결. 의장. 갈등이 해결된 양 보인다 그 말이야. 가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쉬우도 가정한다. 그럼 갈등의 해결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해결 기준은 바로 뭐냐? SOP라 그래. SOP를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저 해가지고 표준 운영 절차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관례. 조직의 관례야. 여러분, 이 회사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매년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매년 갈등이 야기돼야 안 돼. 됐겠죠? 그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의 관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지. 작년도 생산량 대비 5% 증가하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근거하여 갈등을 적당히 해결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SOP에 근거한 갈등 해결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이건 만종명이니까 여기 보세요. 혁신적 결정을 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요소가 발생해서 그럼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가, 적당히 회피해 나가. 적당히 회피해 나가. 그것을 헤쳐나가자가 아니야. 적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위험이 발생하면 적당히 피해가는 거예요. 적당히 피해가는 걸 강조합니다. 그걸 불확실성의 회피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장기적인 먼 미래를 본 전략 그런 거 안 하겠죠. 적당히 회피하는 거 순간순간 머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단기적인 반응과 전략이란 말이 있어. 거기 여러분들 6번에 단기적 전략이란 말이 나와. 이걸 달리 단기적 반응과 환류 상관없어요. 단기적 반응과 환류. 단기적 반응과 환류. 순간순간 모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모면해 가면서 환류가 돼가지고 모면은 다시 또 이렇게 좀 모면해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5번하고 혼동을 많이 해요. 5번에 뭐가 나왔어요? 자, 환경과의 계약은 어떠한 계약 나왔어요? 장기 계약이야. 계약은 장기 계약이야. 왜? 여러분들 여기 보자. 만종명이다 보니까 환경과의 관계도 이왕이면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치 않아. 원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관계를 얘기할 때도 단기 계약 뭐 6개월 해버리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계약은 장기 계약을 해. 계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 건물주 가운데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1층에 식당 하는데 식당이 잘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나가라는 데가 있어 없어? 그 지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지가 해요, 지가. 여러분 창원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걸? 그럴 거예요. 지가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쉽게 식당 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계약을 좀 약간 좀 장기적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야. 그리고 건물주도 마찬가지야. 건물주도 여러분들 계약을 만약에 6개월 뭐 1년 하잖아. 역으로 그러면 나가면은 또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여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건물주 안에서도 계약 기간을 좀 장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출판사 계약할 때 뭐 현재 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출판사는 이 저자하고 계약을 단기간 설정을 좋아할까 장기를 좋아할까? 단기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들 1년 계약하고 그러잖아. 그럼 1년 동안에 책이 안 팔리면은 여러분들 출판사는 손실을 봐 안 봐? 손실을 봐야 한다고. 기본보수가 풀려야지 좀 이익이 되지. 그래서 기본보수 풀리는 걸 계산을 한번 해봐야 얘네들이 해서 요거 기간 자체를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계약을.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환경과의 계약은 장기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3번 나온 거 보자. 연합무역은 보수하냐? 그치? 그러면 사전에 어떤 문제가 등장할 것인가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해결책을 탐색해 갑니다. 어슬렁어슬렁. 그걸 문제중심적 탐색, 문제중심적 해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맨 위에 연합무역부터 1번. 만종무역을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용했다. 3번에 조직을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의 결합체로 인식했다. 협상을 통한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준해결. 아까 얘기했죠? 의장적 해결. SOP에 근거하여 조직의 학습을 강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조직적 학습은 미쳐놓고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학습 형태 가운데 가장 일반화된 것이 시행착오야. 그럼 여러분들 관례를 아까 만들 때는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 관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례에 근거하여 시행착오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요 말 이해했습니까? 자,
자,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 3번에 파란색으로 반독립이야, 반 영어 나온 거, 저기 봐, 한자 나온 거 봐. NT야, 셈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이건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띈 그런 말이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아까 회사 밑에 있는 각각의 여러분들, 이 조직들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띄어 안 띄어? 띄는 거지. 각자 이익이 있잖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합무형에 관한 형태를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가져가시면은 96페이지에 엘리전 무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또 정리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